꿀꺽꿀꺽 먹어야지. 그 진짜 내는 카드들 보면은 이득 중인 분들이 있어. 2코에 풋내기 나가고 3코에 생각 훔치기 나가고 이런 식으로 좀 핸들을 보존을 하면서 4턴에 또 노은 발명가가 나가고, 아 그거는 드로충인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지는 상대들 보면은 스랄마 성견자 같은 거 튀어나왔어도 3턴에 나머지 이제 좋은 카드들로 이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 내가 이길 필드 너무 쉽게 이긴 판 보잖아요. 상대가 낸 카드들이 막 풋내기 기술자랑 전리품 수집가랑 아이돌의 평화 감시단 막 하늘빛 비룡 이런 식으로 좋은 카드들은 많이 내도 정작 핸드의 나머지 카드들은 잘 안 좋은 카드인 거니까 도적으로 치면은 막 그 밥을 두 장을 짚고, 그러니까 은빛 십자군 부대장이나 하늘빛 비룡이 들어왔어 내 덱에. 그러면은 와 얘네들을 진짜 잘 써야지 내가 12승 하겠구나. 얘네들 잘 쓰려고 이제 그 밥을 막 두 장을 넣어요. 그 밥을 막 두 장을 넣고 이제 부대장으로 캐리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다 30분의 1이야. 30분의 전부 1이에요. 내 덱의 모든 카드가. 그러니까 내 덱에 진짜 아무리 쓸모없는 카드여도 그거를 쓸 생각을 해야지. 버리면 안 돼요. 다 안고 가야 돼. 다 이제 그 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적이라고? 그, 그, 그건 비유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말할 타이밍인 것 같으니까 한번 말을 해볼게. 투기장에서 이제 덱을 짜는 방법,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입문자들은 진짜 이거를 중시해야 돼요. 마나 커브 같은 거 아까 다 필요 없다고 했지. 마나 커브 드로우 뭐 광역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리직 공타이밍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문자들은 일단 이거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돼. 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투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카드 한 장은 소중하다. 내 카드, 남 카드는 필요 없어. 내 카드 한 장은 소중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우리가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스스톤의 경우에서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비유법인데, 내가 하스스톤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일단 카드는 적었고 그때도 전설은 많았어요. 그 다음에 투기장에서도 보면은 특급에 갖다 놓을 만한 카드 중에선 전설이 많았어. 뭐 그땐 박사붐이 없었고 갤리익스 없었고 뭐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전설 카드 중에서 분명히 좋은 카드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투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제 간과하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전설이 막 집회하지 막 12승이 나오고 나는 전설이 안 나오더라 혹은 나는 카드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해서 그래서 좌절하시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 근데 사실 11승이 되는데 꼭 전설이 중요하지 않다 뭐 그런 거는 이미 조금 전에도 나왔죠. 내가 12승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기 카드가 솔직히 많았어. 그 막 상코스트 그 무기 막 그짓거리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카드들이 많은 덱에 11승이 가는 거는 맞아. 하지만은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그 카드들만 믿고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덱이 30장이에요. 내 카드 한 장 한 장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 그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막 3위로 1, 2를 계속 잡아주고 그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약간 커브상의 문제. 대부분의 전설 카드들은 그 코스트가 커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설이 좋구나 좋구나 하고 짚고, 스톰앤드 용사도 좋구나 좋구나 하고 짚고, 돌주먹어도 좋구나 좋구나 하고 짚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전설이 있는 덱은 오히려 승률이 깎이긴 해요 사실. 그건 그래. 전설이 있는 덱이 승률이 줄면 줄었지 오르진 않아. 근데 아무튼 전설도 사실, 와 얘네 전설이라고 그거 우리 차별하냐 무슨 뭐 말을 못하겠네. 그러니까 전설이라고 해서 사람을 막 차별하고 카드를 차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설, 무효관 갤리엑스부터 지금 도적 기준으로 사악한 얘기가 트럼프는 여기 갔다 왔네. 성남빈의 수련사. 여기까지 모든 카드가 다 소중하다는 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 덱에 들어온 카드만 소중하다는 거지. 여기서 30장. 내 덱에 들어온 카드 30장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까 드로우 안 됐으면 하는 카드들이 있죠. 투기장의 제왕.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내 덱에 아무튼 집었다는 거는 다 안고 가야 돼요.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결국 1승이라도 더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전설이 아니더라도 가령 특급이라든지 뭐 고블린 자동 이발기라든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카드들 벌목기 서린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카드들 이것들만 너무 보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네, 뭐, 데스윙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사람들은 이제 너무 화려한만을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 내가 투기장에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파기 시작했던 게, 한 작년 2월? 아닌데? 작년 한 4, 5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우리가 조금 그렇잖아. 나는 사실 이제 조금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력도 조금 안 좋고, 그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거 잘한다 하고 좀 어필할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지. 하스스톤 유저였어도 사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이드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일반 기본에 해당이 돼. 사회적인 그 내 위치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 더 중시를 한다는 게 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현실이랑 비교해보면 그게 좀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기장이 아니라 컨스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더 화려한 카드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반 중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카드들이 많더라. 이 안에도 보석이 있더라. 그거를 조금 알리고 싶었던 게 컸어요. 투기장 교육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에서. 그리고 사실 영웅은 카드가 안 좋은데? 특별하지가 않은데 여기는? 예. 그러니까 뭐 일반이 많다고? 막 돌려봐도. 아, 그 덱을 일반 게임으로 돌려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컨스도 포함이 되고 그 모든 카드는 한 장에 한 장 값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내 카드 한 장 한 장이 다 소중하기 때문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각 사람은 유럽 서버는 원래 게임 제네터들인가요? 좀 그럴걸요? 그 유럽 서버만 그런가? 북미 서버도 그런가? 그 막 이렇게 지는 검 치는데도 시간 더 걸리고 조금 그럴걸요? 각 사람 한 명이 그러니까 누구보다 소중하듯이 투기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 1대1 교환은 어쩔 수 없는 게 무슨 얘기죠? 예, 그렇지. 그거는 사실 좀 이 비유가 안 맞는다? 막 소중한 사람들 갖다가 막 던져야 돼. 막 폭탄에다 던지고 막 화염구에 던지고. 음, 마나 코스트의 이득이라는 게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1대1 교환에서 어떤 쪽이 이득을 보는지는 마나 코스트에 따라서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A 코스트로 E 코스트에 박는 거. 예, 그런 거는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2일로 3일 잡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노움이 소중하니까 교환을 하면 안 되는데 카드 한 장은 소중하니까 노움도 소중한데 교환을 꼭 하더라.
그거예요. 나는 조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라고 보기엔 좀 그렇잖아. 그러면 몇 명을 죽여야 돼? 상대 하수를 계속 죽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임은 좀, 그 카드는 그러니까 사람과 비유를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좀 살인이라고 보기보다는, 빛을 좀 발한다? 그러니까 어떤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들이 제일 멋있잖아요? 나는 그렇더라고. 나는 남자든 여자든 조금 그런 것 같아. 마찬가지로 오염된 노음으로 상대 붉은 늪지 레터를 잡는 거는 괴상하게 생긴 괴물로 상대 공룡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때려 잡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지. 노음이 무언가 빛을 발휘하는 거지. 불교 용어라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불교는 조금 이거랑 좀 다르긴 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노음을 픽을 한 덱에서 1코스트의 노음을 떴을 때 야 이거 진짜 내가 짓기 싫었어 왜 이런 게 들어왔을까 왜 너 같은 게 들어왔냐 하면서 그냥 1턴에 냈는데 상대가 결국 낼 게 없어서 랩터를 내고 그때 노음으로 정리를 할 때 환호를 할 수 있어야 돼 환호 그때 환호를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투기장 유저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왜 들어왔어 하면서 그냥 막 1턴에 낼 수 있는데 안 낸다든지 뭐 어차피 화작에 죽겠지 그러면서 근데 사실 화작을 쓸 수 있는 직업이라면 랩터를 낸 거는 상대가 잘못한 거긴 한데 상대 실수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카드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내 카드 모든 내 덱에 들어온 카드는 소중하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너무 잘못 생각하면은 결국 이제 카드를 계속 아끼려고 정리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물 악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다른 걸 쓰고 막 화염구로 상대 랩터를 죽이고 막 그런 식이 있죠. 그거는 이제 소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과보야. 과보. 그 이제 부모님 저는 자녀를 교육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부모들 분들 보면은 이제 약간 과보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전례를 보면은 어떤 상태를 봤을 때 부모의 과보 보호로 인해서 아이가 교육을 조금 잘못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게 아이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아껴 키우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랑 그냥 노는 거일 뿐인데 막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뭐 놀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내 그 자식은 소중하니까 내 자식이 항상 옳다. 내 자식이 뭐를 해도 내 자식이 항상 옳다. 그게 이제 그거 뭐지? 도둑 키운 뭐 엄마 얘기 있잖아. 이소부반가? 아이가 이제 계속 뭐 훔쳐왔다 했는데 엄마가 아이를 혼내야 되는데 오히려 칭찬을 하는 그런 경우. 3코스 때 거미전차 오고는 뭔 소리예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드를 그러니까 막 함부로 써도 안 되지만은 너무 내 카드 한 장 한 장이 너무 소중해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집착이지 사실 소중하기 때문에 지킨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상대가 낸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상대가 낸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상대가 아무것도 안 냈다면은 오가 아닌가? 그것도 이제 그리고 상대가 다음 턴에 동전 4코가 가능한지 상대가 3코스트인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2코스트에 동전 쓰고 내는지 그런 것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카드 한 장 한 장이 소중하다라는 그 철칙을 항상 생각하고 교환 효율을 생각해야 되고 단지 카드들은 결국 잘 쓰일 때가 제일 빛나는 거죠. 용왕광전사가 상대 화작에 죽었을 때는 빛나지 않지만은 용왕관전사가 그 상대의 서린을 잡는 그 순간
심지어 이제 엉뚱 오거가 용왕광전사에 저도 저번에 쓰다가 잡힌 적이 있었고 그 덱은 12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용왕광전사가 빛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모든 카드들 각 카드 한 장 한 장은 카드 한 장 값을 해야 하고 그거를 사용하는 유저 또한 그 철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유저가 은빛 십자군 부대장 같은 거를 얘는 막 몸에서 광이 나고 더 좋은 카드라고 해서 아끼겠다. 그럼 아끼면 똥 된다는 말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카드에 대한 편견을 버리셔야 돼. 그래서 수액을 2턴에 내는 거고 자동 이발기의 경우는 2턴에 안 내는 이유가 얘를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얘를 활용하려고 그런 거야. 수액은 2턴에 안 냈다가 그 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프가 될 수가 있어. 상대의 무기가 뭐 언제 낄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얘는 내 핸드에 있으니까 내가 그 무기를 끼는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죠. 때문에 얘는 2턴에 안 내는 거지만은 물론 얘도 2턴에 내야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 뭐라고 해야 돼? 잘못 사용하는 그런 그 경우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고 그럴 때 결국 내 카드 한 장 한 장이 더 빛을 발휘한다? 빛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판 하고 방종할게요. 카드 간에 강함과 약함, 우위 이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더 중요한 카드, 더 안 중요한 카드. 근데 그것도 사실 사람이랑 비교하면 불행히도 있잖아. 내 주위 사람이라고 뭐 다 똑같이 소중해. 어떻게. 그러진 않잖아요. 그 막 볼을 깨우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그래. 그것처럼 카드 간의 그러니까 강함이라든지 그런 소중한 정도 그런 것 차이는 있지만은 거기서 어떤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지. 교환을 할 때 신경 쓰는 건 그게 진짜 반이에요. 그게 반 이상이야. 뒤를 조심해. 저기다 어떻게 사수를 빼요. 저기다 어떻게 변이를 빼요. 그게 아니라니까. 어우. 어차피 이제 동전 영능만 해도 되는데 에코스트 악어도 들어왔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여기 리스트 보면은 중요한 카드들이 일반 등급에 제일 많다? 이거? 그쵸? 그러니까 화려함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간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거는 중요하고 저거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분류할 때가 때때로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이거 저격 그냥 뺄 걸 그랬다. 스키장이어서 무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저거는 아프지만은 영웅으로 잡아야겠죠? 한번 가볼까?
여기서 막 핸드에 돌진 있고 속사 있고 그런 게 죽어야 돼. 쟤는 또 말 안 듣지. 쟤. 한번 가볼까? 피를 볼 시간. 야, 큰일 났는데. 뭘 터뜨리면 되죠? 저거는 부대장을 잡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불안한 게 6코스트면은 또 막 큰 거 하나 나오고 그럴만한데 작은 게 나온다는 거는 직대 관련 카드들이 핸드에 좀 있지 않을까. 야, 또 이거 어차피 4점 잡을 건데 이럴 땐 또 쏘지. 캐잔 쟤는 또 왜 지금 들어왔지? 일단 이걸로 잡아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지금 킬각이 막 직공한다고 잘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쓰리건포로 부대장만 잡아도 내가 한숨은 돌리는 거지. 근데 저럴 거면은 영웅으로 사실 부대장을 쳤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저거 땜장이도 바르려면은 연계가 조금 애매하고 지금 영능을 안 끼고 있어서. 빛이 나를 보호하신다. 영웅으로는 파괴전차 잡지 않을까? 안 잡는다? 글쎄, 그러면은 영웅 본체라도 쳐도 되지 않나? 무기가 더 있다 하거나 하면은. 선택지가 정말 많아. 국왕 폐하를 위해 명예를 위해 해야 해. 이거 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개풀 5댐 7댐 개풀이면은 살상이 없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살상.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영웅으로 사실 써도 되잖아. 아 근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내가 사냥꾼 할 때 도적이 사냥꾼한테 상성 안 좋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격 한 발을 더 준 게 컸는데 내가 왜 저격을 발동을 안 시켰냐. 하필이면 얘를 내가 되게 넣어가지고 그때 동전을 쓰고 얘가 오른쪽에서 들어오면은 동전을 쓰고 얘가 나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차피 자동일발기 영능도 쓰겠다. 영능을 먼저 껴놓은 거예요.
괜히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꼬였어. 그다음에 독수리풀 장군도 또 일반 등급이면은 얼마인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희귀 등급이어서 보통 꼭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럴 때는 그냥 저격을 빨리 빼는 것도 고려는 해봅니다. 근데 안 그러면은 사실 붉은 십자군 성전사나 허수아비 골렘 같은 것만 들어오댔어도 괜찮거든. 그치, 이런 거만 맞아도 또 괜찮거든. 저런 게 다 안 들어가지고 이런 거 스토윈드 기사나 기계서린도 저격 견디고. 생각이 많아서 내가 지워버렸나? 생각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겁쟁이가 되는 거지. 이도저도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야 돼 사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중점은 생각이 많은 것보다는 단순한 게 더 낫더라. 그 어른들 기준에서 단순한 사람은 좀 바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 나도 살다 보니까 단순한 사람이 꼭 바보여서 단순한가? 단순해서 단순한 거 아닌가라는 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생각이 많으면 겁쟁이가 되는 부분과 내 카드 한 장 한 장은 내 사람 한 명 한 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전설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중요한 카드들 꼭 그런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슬플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일반에도 좋은 카드들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꼭 특별한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뭐 좀 이렇게 특급이라고 좀 표현을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카드를 너무 집착해서 드로우 같은 거 중시. 카드들이 소중하면은 그럼 막 뽑아서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을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왜 강아지들도 집에 강아지 있다가 다른 강아지 오면 견제를 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제 마음이 쏠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로우라는 거는 사실 그럴 때가 좀 있어요. 필드에 내 하수를 아무나 내면 되는데 그것들이 조금 못마땅하다고 새로 드로우를 찾는 행위. 코스트 막 3코스트 정도 기본으로 쓰죠. 신비한 지능 같은 거. 그냥 한 필드에 하수를 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땐 드로우를 해야지. 있는데 더 좋은 거 찾으려고 드로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간과를 하고 새로운 게 더 좋겠지. 생각하고 드로우를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전작 내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3코스트 하수를 낼 수 있었는데 하수가 이거야 가시덩굴 사냥꾼이야. 그래서 저게 못마땅해서 중급에서도 너무 아래 있잖아. 신비한 지능으로 새로 찾겠다. 마우사 신비한 지능. 그렇게 해서 찾아봤자 가시덩굴 사냥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3턴에 새로운 거를 더 찾겠다. 난 더 중요한 카드를 찾겠다. 더 왼쪽에 있는 카드. 해봤자 거기서부터 이미 필드 밀리고 새로 뽑은 카드가 뭐 서린이라고 해도 얘가 늦게나마 나가도 필드를 못 따라잡는 거죠. 새로 뽑은 카드가 진작에 가시던거의 사냥꾼 냈으면은 필드가 안정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드로우에 대해서도 그건 거예요. 내 핸드가 없으면은 드로우를 쓰는 거지. 다른 카드를 더 좋은, 더 화려한, 더 특별한 카드를 찾기 위해서 드로우를 했다가 오히려 우리가 필드를 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경우가 아닐까. 지금 내 이제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야지. 새로운 인연을 또 만들겠다 해봤자, 음, 그게 오히려 이제 독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제 그 가족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계기라고 봐요. 나는 이런 이론을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핸드,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